네, 제주는 예로부터 문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문학 활동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으신데요. 제주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제주 문학, 여러분께 더 많이 알려드리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자, 김민경의 나우제주 기획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제주 문학인을 만나다. 지금 바로 오늘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우리 햇살 시작 가족 여러분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를 쓰고 있는 고영숙입니다. 네.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네. 현재 다층 동인과 제주작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초등학교 애들 국어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또 학생들 국어 수업도 가르치시고 네네. 다방면으로 다양한 활동들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지금 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오늘 또 저에게 또 그 선물 책도 네. 주시고 감사드려요. 언제 처음 문학과 인연이 되셨나요? 인연을 맺으셨어요? 모든 여학생들이 꿈인 것처럼 저 역시 학창 시절에 네. 문예반 활동도 했었고 이제 아. 시를 꿈꾸는 이제 문학소녀였는데 네. 어느 날 중2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쓴 시를 선생님이 네. 이렇게 소년 조선일보에 보내서 와. 제 시가 실리게 되었어요. 심상치 않았군요. 네. 선생님이 딱 보기에도.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로구나 아. 이제 다짐하게 되었는데 네. 물론 뭐 고교 시절과 이렇게 뭐 성인이 되면서 꿈이 이제 국어 선생으로 바뀌긴 했지만 네. 뭐 그러다가 뭐 일은 결혼과 또 육아 등 생활에 바빠서 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잊고는 살았지만 그래요. 네, 네. 늘 마음속에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네, 이렇게 그 애들 키우면서 네. 애들 다니는 학교 도서 사서로도 일하고 이야기 음. 선생님 어떻게 문학에 끝나나는 놓지 않았던 것 아, 같은데 네네. 이게 조금 더 애들을 키우고 난 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욕심은 있었는데 네. 예, 이게 어느 날 사산 노래가사 공모전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오.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입학해서 공부하는 도중에 제주작가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졸업하면서 문예지 개간 리토피아로 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꿈의 그 씨앗을 네네. 갖고 계시다가 네. 근데 지금 이제 꽃을 피우신 건데 네네. 그냥 그거 실천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우리도 이렇게 좋은 또 시인을 만나지 못할 뻔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된 꿈들을 그래요. 늦어도 괜찮아요. 네. 그죠? 네, 좀 네.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결혼도 일찍 하시고 육아 네. 같은 거 하다 보면 진짜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가 네네. 이렇게 또 함께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 더 대단하시네요. 아, 네.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아니 신인상 한 번 타기도 힘들잖아요. 평생에. 네네. 근데 두 번의 신인상까지 거머쥐시면서 문학적인 역량을 활발하게 발휘하시면서 나타내셨는데 시를 창작할 때 네네. 진짜 저도 다 어렵지만 시 좀 어려워요. 뭐라고 써야 되나. 첫 문장 쓸 때부터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 시인은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시를 읽는 독자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어떤 이런 섬세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네. 작가들도 어떤 네. 치열한 시적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끈질긴 자기 탐색과 네. 깊은 시적 사유로 이렇게 독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좋은 시를 쓰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래도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도 많아지시고 이러시면서 좀 네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네네. 반가운 소식은 들리던데 네네. 자, 오늘 우리 주인공인 우리 이분의 시집 여러분 네네. 기대해 주세요. 네, 고영숙 시인의 첫 시집이에요. 네네. 나를 낳아주세요. 네네. 네, 출간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책도 갖고 오셨는데 네네. 제목부터 뭔가 나를 네. 낳아주세요. 뭔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네네. 주제들을 좀 담아낸 시집인가요? 나를 낳아주세요는 어떤 가족에 대한 애정과 어떤 연민에서 나아가 네. 이게 어차피 글을 쓰는 시인도 이렇게 혼자 쓰는 외로운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있는 어떤 이제
고독한 존재와 또 저희 섬이란 제주 섬이란 게 육지와 떨어져서 고립된 섬이라는 어떤 자기와 섬이 좀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조금 아픔을 좀 서정과 서사로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네네. 솔직히 저희 개인적인 아픔을 어떤 시의 운율을 빌어서 나를 낳아주세요는 좀 나를 봐달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봐달라는 네. 어떤 그런 좀 어떤 연민도 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저는 시의 운유가 조금 함축적인 거라서 네. 개인적인 아픔을 꼭꼭 숨겼다고 하는데 어떤 독자분은 네. 왜 이렇게 나를 낳아주사가 자꾸만 나를 놓아주세요로 들린다고. 놓아주세요. 네, 그렇게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자와의 교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예, 저는 그래도 많이 숨긴다고 숨겨서 네. 이렇게 꽁꽁 숨겼는데 네. 그래도 어떤 저희 아픔을 또 저희 어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시는 어떤 교감 같은 게 있었구나 해서 네. 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여러 가지 많은 분들 독자들마다 네. 또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이 네. 문자 하나만 봐도 다들 좀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네, 네. 또 위로도 받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나를 낳아주세요를 네. 통해서 독자들과 이렇게 교감하시고 소통하시기 좋다고 하셨는데 네, 네. 혹시 이 시집을 통해서 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세요? 네, 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은 또 여러 형태로 다양한 아픔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시를 쓴다는 것도 또 외로운 작업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 외로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를 일으켜 세운 것 또한 또 시였거든요. 시였는데 어떤 이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박한 물음일 수 있는 내면의 소리에 어떤 눈길을 주고 또 귀 기울여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글을 쓰는 또 작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하죠.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시간을 주신다는 거, 나를 낳아주세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자신의 존재를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키우고 뭐 네. 가정을 또 함께 하다 보면 읽기 쉽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좀 읽지 마세요라는 의미도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은 네. 생각을 자꾸 곱씹을수록 네, 네.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네. 자, 우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그 4.3 노래가사 공모전에 당선됐다 이 얘기가 네. 있었는데 4.3과 관련된 또 제주와 관련된 그 소재로도 시 창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4.3이신가요? 네네. 어떤가요? 4.3, 저 역시 아버님이 4.3 유가족이어서, 그러셨군요. 아버님의 어떤 아픈 시간을 지켜봐야 했는데, 네. 2014년도에 4.3 전국 노래 네. 공모 가사 공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섬의 연가가, 섬의 연가? 네네. 섬의 연가란 제목으로 네. 노랫말이 뽑혔고요. 네. 지금은 합창곡이나 솔로곡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래요. 궁금한데 찾아봐야겠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섬의 연가 혹시 좀. 네네. 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사가 일자만. 궁금하네요. 네네. 섬의 연가. 네. 잃어버린 들판에 새 봄이 다시 태어나리니 우리 섬의 4월을 기억하리라. 네. 아물지 않은 상처에 서러웠던 이름이여 당당히 그 이름을 불러주리라. 붉은 꽃잎들이 쓰러져간 자리 다시 돋는 새순이여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피우노라. 네, 이렇게 근데 합창곡으로도 많이 불리고요. 네네. 진짜 4.3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그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진짜 봄이 오듯이 네네. 또 많은 분들의 마음에, 네. 네, 또 아버님이 또, 네네. 4.3을 또 겪으셔서 네.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절실히 느끼셨네요. 네네. 희망을 계속 같이 노래하고 싶은 그런 가사말이 참 와닿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활동들 많이 하세요? 네, 해녀 관련된 것도 네, 하시네요? 해녀 관련된 거로는요. 네. 탐나문화재 전국문학작품 공모에서 네. 물의 지도라는 시로 어떤 제주 여성의 삶을 이렇게 형상화한 시가 당선이 되어서 네.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주 해녀 아름다운 노랫말 공모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대상을 수상한 해녀 바다의 푸른빛이라고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 가사가 그 다음에 작곡 공모를 거쳐서 네. 네, 미스 트롯 출신 제주 출신 양지은 가수에 의해서 네.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효녀딸, 네. 효녀, 제주, 양지은 가수, 우리 또, 나우제주도 네, 가족입니다. 네. 또 네, 출연하셔서 얘기 나눠봤었는데, 네. 아, 양지은 씨가 이 곡을 불렀어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고 시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녀 바다의 푸른빛. 푸른빛, 네, 우리 네. 고 작가님 혹시 노래 있으면 한번 다운받아 주세요. 저희가 오늘 들어봐도 좋겠네요. 아, 네, 네. 해녀 바다의 푸른빛. 네, 한번 있으시면 해녀 준비해 바다의 주세요. 푸른빛은 어떤 강인한 해녀의 생명력과 좀 네. 고향 제주에 대한 애정과 자존을 표현했는데요. 네. 아마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아. 들어주시고 하면은 네. 네,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우리도 네.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곡이 네.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고향 제주에 대해서 네. 늘 좀 알리기 위해서 네, 네. 다양한 소재로 시도 쓰시고 노래도 만드시고 작사를 많이 하시네요. 작사 쪽에도 관심은 좀 많이 있는 편인데요. 아. 어떻게 이런 계기가 있어서 네. 네, 좀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합니다. 계시군요. 앞으로도 많이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니까 담담하게 아까 노랫말도 잘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네. 시 한 편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 네, 네. 네, 어떤 시 준비하신 거예요? 뒤에 오는 것들은 가장 치열하다란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오는 것들은 가장 치열하다. 매는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단단하다. 밤새워 쟁걸음 걷던 맨발, 어금니를 꽉 물던 맨주먹, 살면서 칼날에 베어져 힘줄 붉은 맨살, 거칠애가 빠져 맨 끝까지 내려간 생의 민낯을 모두 봐버린 맨바닥까지. 잔뼈가 굵은 맨몸은 삶을 온 몸으로 받아낸다. 뿌리를 드러낸 맨바닥은 맨바닥끼리 안간힘으로 버티면서 근육을 키워나가고, 맨 처음처럼 설레고 가장 오래 남는 그리움의 보폭을 끌고, 맨 뒤에 오는 것들은 가장 치열하게 사는 것들이다. 네. 뒤에 오는 것들은 가장 치열하다라는 제목의 시 낭송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여운이 느껴지네요. 네. 이 시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어차피 삶은 살면서 네. 맨주먹, 맨 얼굴 이런 거는 거칠애가 빠진 네. 이렇게 민낯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이렇게 거칠애가 빠진 자기의 어떤 본연의 힘으로 조금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맨 뒤에서 맨 얼굴로 이렇게 어떤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조금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응원하고 싶으셨군요. 네, 어떤 치열하게 살아가는 네. 어떤 그런 인간 본연의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응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다들 공수래 공수거라고 네, 하고 네. 세상에 그쵸 빈손으로 왔다 또 빈손으로 가고 맨몸으로 사실 우리 네. 던져져서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자신의 그 삶에 그 마주쳐서 또 열심히 또 싸워가고 계신데 여러분을 온몸으로 맞선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런 시라고 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우리 고영숙 시인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재나 준비 중인 작품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좀 미리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에 사는 시인들은 좀 사사 문학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어떤 유배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건이 되면은 그 당시 제주에 내려와서 유배 생활을 했던 네. 어떤 그런 어떻게
조상들의 어떤 문학을 놓쳐놨던 그런 흔적을 찾아내면서 그 시대 제주의 삶과 동화돼서 살았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제주 유배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네,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제주 유배 문학, 네, 네, 네. 우리에게 또 관심 갖고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 문학인을 만나다 오늘 고영수 시인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해설시에 가족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최근에 이건 개간지에서 매우 공감하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네. 이기의 시기일수록 어떤 시는 처절한 반생문이 되고 절박한 기도가 되고 네. 또 희망이 된다고 또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책은 안 팔리고 또 시집은 더 안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에 대한 열망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시집 한 권이 좀 미약하지만 좀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네.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좋은 시 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저도 고영수 시인 만나서 네네. 반가웠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네.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또 소식 있으시면 전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